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택시 기사님의 과로사에 대한 실제 숫자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외로 택시 기사님은 다른 직종보다 치매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택시가 또 화재 발생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생각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과로사 통계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과로사 통계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보죠. 자,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 발치입니다. 자, 2018년에 공식적으로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들은 한 6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65명 중에서 무려 25명이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종사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객 운수업이 14명입니다. 그 외에 쭉 보시면 굉장히 적죠.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택시와 경차량 운수업 기사님의 과로사가 높습니다. 야, 그건 뭐 20 몇 명밖에 되면 1년에 많지 않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과로사, 그 직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과로라는 게 인정돼서 사망의 원인으로 되는 게, 즉 이분들은 정말 확실하다라는 분들이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아니라도 우리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과로사에 가깝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만인율이라고, 이게 그 종사자 10,000명당 과로사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한번 보시면, 운수, 창고, 통신업 과로사가 0.7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직업군의 과로사는 0.24입니다. 그 다음 금융보험은 0.08로 굉장히 낮죠. 심지어 우리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도 0.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운수업 관련 과로사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설업도 과로사 비율은 0.16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부분의 직업은 운수, 창고, 통신업,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운수업과 관련된 과로사 비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죠. 자, 더 무서운 건 운수, 창고, 통신업 중에서도 가장 과로사 비율이 높은 게 바로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입니다. 아마 경차량 운수업이라고 하면 다마스 라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 화물. 그래서 택시, 결국은 택시랑 경차량 운수업이 과로사가 가장 높습니다. 무려 1.93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조업이 0.3, 건설업이 0.16이니까 우리 택시가 과로사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이건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객 운수업 버스가 1.12로 높긴 한데 그래도 우리 택시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택시라는 일이 과로사 확률이 높냐? 왜 위험하냐, 일 자체가. 실제 사망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고,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혈관 질환, 뇌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빠지는 분, 그런 분들이 택시 기사님에게 많냐? 왜, 어떤 직업의 특성에서 그렇냐라는 겁니다. 자, 기존 연구 25편을 종합한 결과 주 평균 35에서 40시간 일반적인 근로와 비교해서 택시의 문제는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자, 첫 번째 장시간 노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인다. 그러면 과로사가 가장 많은 직업이 뭐냐? 바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입니다. 이유는 24시간 막교대, 주야가 바뀌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 하청 중에서 주야 2교대들도 사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걸 종합하고 택시가 왜 과로사가 많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야간 근무입니다.
근데 야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야간 근무를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및 근무 시간입니다. 네. 이것도 택시 기사님들이 이미 인위적으로 일을 끝내는 시간을 잘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괜찮지만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로입니다. 회사 택시 기사님의 12시간 근무를 산업계에서는 장시간 근무로 봅니다. 우리는 그 12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2시간도 장시간 근무로 봐요. 물론 실제 운행 시간은 10시간 반 정도 되겠지만 굉장히 장시간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면 사실 건강에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야간 근무, 불규칙한 수면 및 근무 시간, 그 다음 장시간 근무. 그나마 요즘에는 뭐 주야가 바뀌는 경우가 잘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 뭐 주야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회사 택시가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간 근무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끝내야 되고, 그 다음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사 택시는 구조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매출에 욕심을 내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간 근무하고 조금 더 매출 찍기 위해서 12시간, 12시간도 사실은 장시간 근로인데 13시간, 14시간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이에 최소 10분 이상은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차에서 내려서 걷고 피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아마 2시간, 3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4, 5시간 이상씩 연결해서 그대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 많을 거예요. 매출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 건강을 만성 피로를 더해서 천천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건데 정작 그렇게 5년, 10년 일하고 뇌혈관 터지고 심혈관 터지고 그나마 운 좋으면 뭐 그게 풍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 쩔뚝이는 정도, 손 못 쓰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무리하게 그렇게 계속 근무하시다가 운 없으면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택시라는 직업이 참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이걸 무리하지 않게 일하면서 이 일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정말 개인 택시만큼 행복한 일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돈을 쫓으면서 개인 택시를 해버리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이거 그만두고 회사 택시 그냥 일반 사무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개인 택시나 택시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 어떤 직업보다 심혈관 질환, 뇌질환 걸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뇌혈관 터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빨리 발견 안 되면.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리가 이 좋은 개인 택시라는 일을 하면서 왜 스스로 과로사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일을 하시냐, 왜 매출에 쫓냐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진짜 당장 갚아야 될 돈이 많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당장에 건강을 좀 잃어가면서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건 89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왜 우리가 택시라는 직업이 행복한지, 노년에 특히 행복한지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얘기 드릴게요. 이건 미국에서 연구된 조사입니다. 자, 직업군, 다양한 직업군에서 900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의, 그러니까 사망의 직접 사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사람이 900만 명 중에 3.88%입니다. 평균으로 본다면.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로 직접적인 사망을 한 사람 혹은 치매가 걸린 사람들의 비중 정도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군이 뭘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사입니다. 의외로
똑같은 운전직이지만 버스 운전자는 그냥 중간순위입니다. 약 400개 직업군으로 나눴을 때 200위권이라서 버스 운전자는 특별하게 뭔가가 없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치매 걸리는 비율과 비슷하게 걸리는데, 택시와 구급차 운전자는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치매 확률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택시기사 실제 해마의 크기가 비슷한 나이 교육 지능인 사람 군에서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택시 기사라서 해마의 크기가 커진 건지 아니면 원래 해마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택시 직업을 선택한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버스 기사는 평범하게 똑같은 운전직이지만 평범하게 치매가 걸리고 사망하는 걸 본다면 버스 기사와 택시, 구급차 기사 차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뭐죠? 70, 80 넘은 기사님도 택시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돈을 받으면 계산을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장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하는 거.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비 안내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경로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손님이 타시고 어디 가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혹은 경로가 여기면 어디로 가서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게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진짜 머리로 진짜 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역시나 어디로 가서 가야 되고 뭐 거기에 신호는 어떻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달리면 여기에서는 신호 지나서 최적으로 갈 수 있고 뭐 한 신호 몇 번 걸릴 것이다. 그거 우리는 이미 이제 택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님 딱 타고 목적지 딱 보면 바로 머릿속에 착착착 그려지잖아요. 자, 꾸준하게 바로 시공간에 대한 이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와 구급차가 똑같죠. 구급차도 역시나 급한 환자를 태우고 최대한 병원까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이 사람들의 해마 영역을 크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노년에 가장 치매를 덜 걸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미국에서 추측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가 78 기사님들도 보면 정말 정정하세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은퇴하고 이제 서울거리 하시다가 이제 늙어버리신 그런 분들과 78, 심지어 90 넘은 기사님들 보면 달라요. 이 뭔가 그게 있잖아요. 나이가 드셔도 뭔가 생각하시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와, 80 한참 넘으셨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뚜렷하고 그래서 사실 놀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근데 생각하시고 뭔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저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도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마 실제 그게 이런 연구 자료로 봐서도 나오는 걸 보면 나이가 드셔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치매를 줄이는 게 큰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하시고 운전대 잡으시고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 역할을 한다라는 그 마음,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개인 택시론 노년에는 정말 멋진 직업이고 좋은 직업입니다. 심지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치매는 참 간접적으로 보시면 참 슬프고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남은 유가족들도 힘들고 모두가 참 힘든 그 병이 치매입니다. 노년에. 근데 그 치매를 이 개인 택시 같은 직업군은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 택시를 우리가 앞에 과로사와 이걸 생각해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진짜 칼의 양날이에요. 우리가 무리하면 오히려 어떤 직업군보다 위험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면 한다면 오히려 노년의 치매까지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좋은 직업을 하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직업으로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이 좋은 직업을 진짜 좋은 직업으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자꾸 이런 높아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는 젊기 때문에 저도
진짜 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는 그 몇십 년 뒤에도 걔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돈을 못 벌더라도 저는 택시 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오전 4시 밤운행하신 기사님이시네요. 저 4시 48분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이 60대 기사님이시고 승객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정말 기사님이 이분은 운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 전기택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달리는데 하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대요. 아마 추측컨대 뭔가 철판 덩어리 같은 것들, 뭐 화물차에 그 끼워 넣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도로에 공사 중인 상태에서 뭔가일 수도 있고 하부에서 뭔가 쿵 소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이면 우리가 어때요? 뭐 쿵 소리 나도 그냥 뭐 별일 없네? 차가 뭐 문제 없네? 그러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네,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전기차의 차량 하부는 위험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서 소리 나자마자 바로 내려서 하부를 확인했대요. 근데 확인하는데 앞 밑에서 불꽃이 이미 보였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손님이랑 같이 대피를 했던 거죠. 정말 이게 진짜 천운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달리거나 혹은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에이 그래도 뭐 불나면 내리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가 올라오면 유독가스를 인지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대비하기 전에 이미 기절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차에서 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전기차 저렇게 화재가 발생하는데 왜 저기에서 사망을 하지? 그런 사망 사고들이 많아요. 전기차 화재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그대로 나오면 그건 조금만 흡입해도 바로 정신 기절해 버립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미 이제 신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절해 버리기 때문에 화염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기사님은 평소에 이제 전기택시나 하부에 뭔가 충격이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리 듣고 내려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확인했는데 마침 불꽃이 보여서 대피를 한 거죠. 그래서 와 진짜 그나마 기사님이 센스가 좋으셨고 다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아이오닉 5 신형입니다. 저기 휠을 보시면 구형이 아니에요. 신형이니까 이건 뽑은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밑에 충격이 심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운이 없게. 근데 확실한 보강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는 확실하게 점점 메리트가 낮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충전 비용이 계속 오르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이 가면 이제 충전 비용이 또 오를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가스 택시 대비 연료비 장점이 뭐 조금 연료비 가스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수준, 30에서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기본 차값 비싸고 충전 시간 감안하면 장점이 더 낮죠.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끝나고 그때가 되면 전기요금 더 오를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전기 택시는 사실 저도 탔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과도기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면서 이 기사님들처럼 정말 운 좋게 저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냥 저 차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유독가스에서 바로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그대로 화염으로 빠르게 번져버리면 그냥 사망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기사님이 제대로 저렇게 대응 안 하셨으면. 근데 이런 사고가 LPG 차에서 납니까? 전혀 없는 사고예요. 이런 것들은. 차량이 박는다고 충돌한다고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없고 일반 LPG 차처럼 타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조심해서 타셔야 된다. 이미 뽑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타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기 택시는 지금을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LFP 타시라. 물론 똑같은 상황에 대한 실험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LFP는 아직 화재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 외국에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전기택시로 나오는 LFP 버전은
화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더 길어졌을 것이고. 다만 그 LFP로 SUV 그게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이어지면 좋겠지만 여튼 지금의 전기차는 잘 고민하시고 혹시 하부에서 운행하다가 쿵 소리 나면 이 기사님들처럼 꼭 내려서 확인을 하시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해봤습니다. 다들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